불법 하도급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는 100일 동안 불법 하도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고 밝혔는데요. 그 결과 179개 현장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원도급사와 발주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는 여러 하청 전문 업체와 함께 공사를 시행하는데요. 시공사와 계약한 하청업체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도급이라 하며 하청업체가 또 다른 전문업체에 대응을 맡기는 것을 하도급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불법 하도급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고 하였는데요. 국민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하도급 거래를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의 실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청업체가 불법 재허급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의무를 가진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원청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되어 무거운 법정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불법 하도급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최대 무기징역형과 함께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10년 이내 2회 적발될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승강기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원청으로부터 4단계에 걸친 재하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업체들은 서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동자는 적합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죠.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본 사안은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어 사안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 하도급 소송을 준비해야 하거나 연루되었다면 법률 규정을 살펴 올바른 대응 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대금 지급 문제가 발생한 경우 3년의 채권 소멸 시효가 적용되므로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죠.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은 미음으로부터 최저가 낙찰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하는데요.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미음에게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고 미음은 이를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본 사안은 불법 하도급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기업은 미음이 최초 견적가에서 상당한 금액을 감액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전기공사 플랜트 설치 내부 등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미음은 기업과 합의하여 감액을 결정하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더불어 물량 증가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 인건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업은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추가 공사 비용에 대한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명확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판결하기 때문에 불법 하도급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기업과 미음 사이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추가 공사 대금 비용 중 일부에 관하여는 미음이 제출한 자료가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미음이 추가 공사비와 관련한 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며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해결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에 위반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결국 미음은 기업에게 지원이자와 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만히 합의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처럼 불법 하도급 문제는 첨예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법률 규정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대응하게 되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하 건설사는 건물 증축을 위하여 라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하 업체는 기성금을 중간에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요. 라 업체는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여오나 차입비를 미루기만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 업체는 라 업체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하자 보수가 확인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만약 라 업체가 공사를 올바르게 진행하지 않았거나 저렴한 제품을 사용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불법 하도급 문제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타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반박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라 업체는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비성금이 필요한 사유, 필요한 금액 등을 명확하게 소명해야만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계약 금액이나 내용이 변경되면 구두로 합의하기보다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사법부는 건설업계의 오래된 병폐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안전사고, 부실 시공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당국의 점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사안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원사업자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대금 지급 명령, 벌금 또는 무거운 법정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불공정하 도급거래 신고를 통해 원사업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혼자서는 다양한 쟁점을 대비하기 어려워 공사대금 분쟁을 다수 경험한 법무법인 AL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죠.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내역서, 견적서, 공사도급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아래 이미지를 통해 건설 전문 변호사의 법률 솔루션을 받으셔서 문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